네, 안녕하세요. 물리화학 2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 사실 물리화학 1이랑 책은 똑같습니다. 책은 똑같이 이용하는데, 제가 학부 때 배웠을 때는 물리화학 2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킨스 책에 13, 14, 15장을 학습했던 것 같고, 12장 조금이랑 19장도 학습했었는데, 19장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3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배울 건 완전기체의 운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운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확산,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운반 성질입니다. 물질, 에너지, 물리적 특성 이런 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되는 성질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온도 차에 의한 열전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균 자유 행로 이런 거 배웠었죠. 람다. 분자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충돌과 그 다음 충돌까지의 이동하는 평균 거리, 이걸 이용해서 람다는 이러한 식을 썼었고요.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로 V, 민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장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살짝씩 이용할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거나 한번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3장 내용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현상론적 식들이 나옵니다. 이 현상론적 식이 뭐냐 하면은 이론 이런 것보다는 실험적 관찰의 결과를 요약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질의 원인이 되는 분자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실험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더라 하고 유도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유량이에요. 유량, 플럭스죠. 이거는 이제 한 관심 대상의 이동 속도를 표현한 식인데 그 한 관심 대상의 양이 분자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관심 대상이 통과한 넓이가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이걸 통과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 시간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분자, 이들의 이동 속도를 알고 싶어요. 플럭스를 알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가 한 면적을 정합니다. A 면적이 있겠죠? 이 A 면적을 이 분자들이 통과하는 양을 구하면 돼요. 언제? 단위 시간 동안. 10초를 쟀으면 10초 동안에 이 넓이 A를 통과한 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이 넓이를 통과한 양을 플럭스라고 할 거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넓이의 면을 통과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이 J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quantity를 area와 time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area, time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미터 제곱과 세크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물질 유량, 물질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자 수가 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에너지 유량은 에너지의 단위인 줄, 이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식을 넘겨주면 델타 t 시간 동안 우리가 A면을 통과하는 관심 대상의 양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J는 quantity 이거니까 이 양 자체는 플럭스 곱하기 미터 제곱 세크가 되겠죠. 그게 여기에 나타내온 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얻은 플럭스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먼저 이거는 실험 결과로 얻은 식들, 현상론적 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질 유량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물질의 플럭스겠죠. 그래서 만약에 Z축에 평행하게 확산하는 물질의 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실험 결과로 얻어봤더니 이 물질의 플럭스는 dz 분의 dn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성질의 유량이 어떤 1차 도함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DZ랑 DN이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분모에 들어간 Z는 Z 방향입니다. Z축에 평행하게 확산하는 물질의 유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Z는 Z 방향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이 N은 뭐냐 하면은 세제곱미터당 알맹이의 개수예요. 세제곱미터분의 어떠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이 파란 색깔 도형을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에 분자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걸 Z축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까지 얻은 개념적으로는 왼쪽에 분자가 더 많고 오른쪽에 분자가 더 적으니까 얘네가 여기로 확산한다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질 유량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Z축에 따른 알맹이수 밀도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니까 왼쪽이 알맹이수가 더 많으니까 이 검정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떠한 부분, 이 부분에서의 플럭스를 알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DZ분의 DN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에 비례해서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량이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라는 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Fick's First Law of Diffusion 이라고 합니다. 픽의 확산 제1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즉 오른쪽과 왼쪽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은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비례한다라고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비례상수 D를 써서 물질의 플럭스는 마이너스 D에 DZ분의 DN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D가 뭐냐 하면은 확산 계수라고 해서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갖게 되고요. J는 플럭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균일해지면, 즉 DZ분의 DN이 0이 된다면 시료유량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계수의 단위가 왜 미터 제곱 퍼 세크냐 라는 것과 왜 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느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확산계수가 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건 DN과 DZ에는 단위가 있을 거고요. 플럭스는 단위가 이미 우리가 정했어요. 어떠한 퀀티티, 양의 미터 제곱과 세크로 나눈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라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 확산계수의 단위가 정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스는 왜 들어갔냐 하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DZ분의 DN, 이거의 부호가 음수가 되죠. 근데 이 Z가 증가하면서 이 기울기 값은 음수로 나타나는데 플럭스는 어떻게 돼요? Z가 증가함에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플럭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에 양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Z축을 향해 물질이 이렇게 확산을 하는데 그 확산하는 물질의 류량이 이 물질의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뭐다? 픽의 확산 제1법칙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농도 기울기가 Z축이 증가하는 방향에 따라 음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플럭스는 Z축 방향으로 일어나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고 비례상수 D를 써서 등모를 맞춰주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이 도함수가 더 커지므로 확산은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또한 농도가 균일해서 DZ분의 DN이 0이 된다면 시료유량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류량까지도 한번 가봅시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류량, 우리는 가장 쉬운 에너지인 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Z축 방향을 따라서 온도를 측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의 온도가 더 높았고요, 오른쪽의 온도가 더 낮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큰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적으로 구해보니까 한 도함수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함수가 뭐냐면 거리 변화량에 따른 온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플럭스를 구하고 싶을 때 이 플럭스는 이 부분에서의 dZ분의 dt에 비례하게 되었고, 이를 비례상수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줘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K를 열 전도도 개수로 하고 좌와 우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를 가지게 되었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기울기는 음수를 나타내지만 이 플럭스의 방향은 양이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준 겁니다. 에너지의 류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처럼 줄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량 류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운동량 류량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운동량 류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떠한 유체의 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뉴토니아 플로우 해가지고 뉴토니아 플로우의 라미나 플로우, 층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층으로 돼서 이동한다고 봅시다. 여기에서 막 터런트 플로우처럼 막 무슨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일자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유체들이. 그런데 이 유체가 어떠한 파이프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 파이프에서 벽면에 가까이 있는 유체와 벽면에서 멀어진 유체의 속도는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벽면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거고요. 벽면에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다가 벽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정지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이 라미나 플로우, 어떠한 유체가 어떠한 벽면이 있고 벽면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위치에 따라서 유체의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어떠한 유체의 흐름을 바라본 거고, 미시적으로 유체의 흐름을 바라보면 유체가 흐르면서 유체 속 분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 와중에 이 벽면입니다. 여기가 벽. 여기 안에 있는 분자들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얘네가 그냥 진짜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니까요, 분자들이. 그래서 벽면의 분자는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가운데의 속도를 약간 늦추게 될 거예요. 왜냐면 느린 애가 빠른 쪽으로 쓱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가운데 분자는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벽면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겁니다. 운동량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의 전달 흐름이 일어나는 걸 운동량 플럭스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원통형에서 유체가 흐르고 있어요.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벽면에 가까울수록 운동량을 줄일 거고요.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마찰이 줄기 때문에 운동량이 클 거예요. 속도가 더 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분자들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Z축은 이쪽이 벽면입니다. 이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리고 X축은 위쪽 방향으로의 운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벽면에서의 운동량은 적을 거고요.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지점을 잡았다고 봅시다. 이 지점을 잡았으면 왼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전달할 거고요. 약간 느리게 하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으로 좀 더 빠르게 시키는 운동량을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운동량 전달이 일어나는 걸 이제 운동량의 플럭스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럭스인데 어느 플럭스냐? X축 성분 운동량의 플럭스예요. 위쪽으로 이동하는 이 운동량 Vx 속도라고 할 수 있죠. X축 방향의 속도. 그래서 이 속도는 dz, Z축의 변화량에 따른 이 X축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례 상수는 점성도 개수가 될 거고요. 플럭스는 운동량 플럭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플럭스에 달리는 파스칼이고요. 점성도 개수는 kg per 미터 세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 음수를 붙여줬고요.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플럭스의 단위는 어떠한 운동량을 미터 제곱과 세크로 나눈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될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나눠본다면 왼쪽에 있는 게 뉴턴이 되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돼서 플럭스의 단위는 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타의 단위는 점성도 개수죠. 여기 있는 게 플럭스의 단위고요. 여기 있는 게 D, Z분의 D, Vx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일단 부호 마이너스는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에타가 이러한 단위를 가져야 됨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질류량, 에너지류량, 그리고 운동량류량 이런 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들어보면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화학2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긴 했는데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